이번에 강의할 제12강은 전국시대에 연속되는 시해의 양상과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새롭게 정치를 일신하고자 하는 그런 제후도 있었음을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을사 26년이라 이때 안항교노 이제는 죽고 열왕희가 서게 되는 주나라 왕조의 왕이 죽고 서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붕하고 자 열왕희가 서다. 안항 26년에는 바로 조적, 항건, 바로 위사 세 사람이 모두 이제는 자기 임금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진정공을 폐위시킨 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분진지를 해가지고 바로 예전부터 진나라 땅을 3등분해서 나눠 가졌던 것인데 오늘날 또다시 남아있는 것까지 나눠 먹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나눠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나눠 가졌는데 이 세 나라가 진나라를 1차적으로 분할했고 이번에는 2차적으로 남아있는 것까지도 나눠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위조가 함께 진정공을 폐위시키고 살아있는 임금을 폐위시키고 가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남아있는 땅까지도 깡그리 뺏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사람 내쫓으면서 심지어 전세방가까지 없을 정도로 벌거숭이를 만드는 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열왕제 7년이라 신해 6년에 바로 제나라의 위왕이 모든 제후가 조회가지 않았는데 바로 제나라 왕만이 홀로 주실에 조회를 보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나라 왕이 주나라의 조회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가 이에 제후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그는 감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제나라 왕이 혼자 조회를 갔다? 그렇다면 제나라 왕의 본의가 어디에 있을까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런 일을 보면서 보시면 제유왕이 이에 조회를 보러 왔다. 이때 주시림 이야기에서 제후들이 막조로되 제후들은 하나도 조회 본 사람이 없었는데 조회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제나라만 유독 주나라에 조회를 보러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천하가 2차로 더욱 제유왕을 훌륭하게 여겼더라. 자, 혹자가 말하기를 제나라가 주나라에 이렇게 조회를 갖는 것을 가칭화 또한 가히 칭찬할 만한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자, 대단한 일이죠. 첫 번째가 왕실의 제후는 소위 천자라는 것과 제후라는 관계는 마치 먹과 같은 거는 유의복지 유관면하고 옷으로 말하면 가장 옷 위에 있는 것이 관면이다. 관과 면류관이다. 이와 같이 상위 개념이다. 그리고 나무와 물로 말할라 치면 바로 나무의 뿌리가 되고 물로 보면
본원이 되는 것이다. 이게 천자와 제후의 관계다. 춘추지시의 이 춘추 시대에 제후 조항자선이라 제후로서 이 주나라 왕에게 조해온 사람은 아주 적었다. 우리 예를 들어보자.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노호위 병주례로되, 노나라는 뭐라고 다 사람들이 말하냐면 노나라는 주나라 예를 잡았다라고 이렇게 부른 나라예요. 주나라 예를 잡았다 이 말은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주나라 예를 지킨 나라라고, 소위 A지국이라고 이런 호칭을 얻은 나라지만은 조 왕소자 일화, 왕의 처소에 조해 보러 간 것은 딱 2번뿐이 없다. 이게. 그런데 여 경사자일이요. 경사자일이니 저 서울 경사로 갔던 일이 하나가 있으니 불조이 그건 조해를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이와 같이 하고 있다. 자, 이 천자지 존으로 주나라의 천자의 존엄한 지위로 보면 높지만 실제로는 권력상이 재진초하고 똑같은 처지였다. 지금 이게. 그리고 지어 숙손득신, 바로 숙손득신과 중손멸과 숙손표, 이런 사람들이 대부인데, 이런 대부들이 여경사하니 사실은 노나라 임금이 간 게 아니고 대부들이 경사를 간 데에 이르르니, 군 불행이 견 대부니 이것은 임금이 직접 가지 않고 대부를 보낸 것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주나라 예를 지킨다는 노나라는 시대 왕실이 이 왕실을 대접하는 것이 불약 재진초해라. 재진초만 또 못해요. 사실은. A지국이란 노나라마저도 그래요. 소공지 후에는, 노나라 소공 이후에는 수대부라도 이제는 대부마저도 역부려 경사이라. 또한 주나라 왕실로 조해간 적이 없었다. 노나라도 이랬다. 자, 원래는 일불조적 편작하고 한 번 조해 올 때 조해 안 오면 그 벼슬을 삭탈한 것이고 깎아내린 것이고, 재불조적 삭제하고 2번 조해를 안 오면 그 땅을 더 잘라서 뺏어오는 것이고, 3번 조해를 해도 안 왔다? 3차례 조해를 안 오면 육사를 동원해서 바꿔버린다, 임금을. 그렇다면 노구는 가승주 혼저, 노나라 임금은 당연히 이루 처벌 대상으로 죽여야 할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노유 여차 아닌 노나라마저도 소위 주례를 지킨 노나라 A지국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다른 나라들이야 말할 게 없지.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제가 소위 이찬 득국이 능 존왕하니, 찬탈로서 사실은 나라를 얻은 사람인데도 역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왕을 높였다 이 말은 조해를 보러 갔으니, 이것은 소위 도용주도라. 이건 우리 흔히 한 말도 도둑놈들도 도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른바 도적도 또한 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시의 제나라의 전시들은 시, 위, 조, 한지 무한컨대 이 세 나라의 왕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처사하고 비교하여 보면 피선어 차이라. 저 제나라는 바로 이 삼국 이런 제후들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에요. 이게. 자, 제나라와 진나라의 국군들은 개식일성이라 모두 나중에 한 성만 시급으로 줘가지고 싹 뺏어본 거예요. 그런데
전씨는 그래도 대강공사 무하야, 강공이 죽어가지고 후손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수기성이로 돼 그의 성을 뺏었는데, 이 삼진은 지금 방금 어떻게 했느냐. 삼진은 이 위조한 삼진은 어땠느냐. 정공이 죽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도 폐위 가인하고 가인으로 폐위시키고 탈기성이 분지하니 그 성까지 빼앗아 가지고 그 얼마 남지 않는 것까지도 3등분 해버리니 우제 전시하이라 또다시 이 전시보다 훨씬 하등급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이게 세세도미하야, 세상은 쇠퇴하고 도가 미약해서 인욕 횡류지 중에, 인욕이 이렇게 횡류하는 이런 혼란의 세계 속에서도 유유일분 천리하니 오히려 1%, 원래 한문에서는 10분이 100%니까 1분이라면 10%의 조그만 천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꼭 무엇과 같으냐면 여대동 폐색에 그 엄동설한 음기가 닫혀 있을 때 후음이 쟁령이로되 두꺼운 음기가 그렇게 드높아도 일선지 미양이 상존이라 한 줄기에 작은 양기가 오히려 남아있는 것처럼 인욕이 횡령한 가운데도 인간의 양심은 살아있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군자가 비여자라, 이것은 군자가 그에게 양심을 준 것이 아니라 견 양심지 불종민자라, 이 인간의 양심이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것은 어느 혼란한 시대에도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고 이런 사람은 또다시 후대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제위양이 남들이 조회를 가지 않았음에도 천자에게 조회를 갔다라는 사실과 바로 팽하대부, 아부한 대부들을 죽이고 직묵대부를 바로 봉하여서 이와 같이 밝은 눈으로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제위왕은 주나라 천자에게 조회를 간 것은 뭔가 새로운 일신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보여주고 안으로는 이러한 정치를 전개한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전시의 제나라는 초창기에 부흥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나라가 전시로 왕이 바뀌면서 초기에 부흥하게 되는, 전국시대에 부흥하게 되는 계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를 했느냐? 거짓을 바로잡았는데 아대부는 물론이고 아대부를 일찍이 칭찬했던 사람까지도 다 처벌을 했어요. 통속이라고. 바로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는 임금이라는 것은 안명, 밝은 눈을 가지고 감별진야야,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진실하고 거짓이 있는가를 감별해서 진정무실이면 이렇게 사실대로 모든 걸 다 하고 실상에 힘쓰면 일국이 크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거울 삼아 볼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 고사와 이 역사를 살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의 밝은 눈이 한 나라를 훌륭한 정치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글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것이 결국은 강허천하라라는 걸로 글이 끝난 것입니다. 제나라가 천하의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더라.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었느냐? 그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위양이 소직묵대부하여 위양이 직묵대부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 자지거 직묵야로 그대가 직묵당에 거처한 그 시간으로부터, 이 말은 자네가 직묵당을 다스리는 그 시간으로부터 회원이 일전을 당신을 모함하는 말이 날마다 찾아들더라. 회원이 날로 찾아오거늘 하도 모함하는 말이 많아서 오사인시 직묵하니 내가 사람을 몰래, 요즘 말로 하면 암행어사처럼 내가 사람을 몰래 보내서 직묵당이 정말로 잘못한가 살펴봤더니 전야는 병하고 모든 밭은 반듯반듯하게 개간되어 있고 인민 급하며 백성들은 넉넉한 삶을 가지고 있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관은 무사야. 관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동방일령하니 직묵이라는 동쪽이 편안하게 되었더라. 이런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함이 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말은 모함이 이렇게 날마다 모함이 이르러 온 것은, 자 불사오 좌우이 구조여라. 자네가 내 근신들을 섬기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뇌물을 안 쓴 바람에 바로 당신의 훌륭한 정치를 이렇게 모함한 것이다. 이렇게 실상을 파악하고 직묵대부한테 상으로 봉지 망가하다. 망가에 봉해준 상을 내려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소아대부하야, 아대부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해요. 자자수하로 그대가 아 땅을 지킨단 말은 아 땅을 다스린 그 시간으로부터 애원의 일전을, 아대부가 정치 잘한다고 칭찬하면 날로 오는데 오사인시하오니 내가 사람을 몰래 보내서 아를 어떻게 정치한가를 살펴봤더니 직묵과 정반대더라. 전야는 불벽하고 밭두덕들은 전혀 개간이 되어 있지 않고 인민은 빈내하고 백성들은 모두 가난에 굶주리고 살고 있고, 서길의 조 공견호대, 옛날에 조나라의 견땅을 바로 공격했지만, 여기에 공격할 공자 공격했지만 자아 불구하고 자네는 그것을 공격한 그 견땅을 구제하지도 못했고, 위나라가 설릉이란 땅을 탈취했건만 자네는 그걸 뺏긴 줄 조차도 모르고 있더라. 그럼에도 이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언, 칭찬의 말이 날마다 이런 것은 뭐 때문이냐? 자, 후패사오 자와야. 자네가 많은 뇌물로 나의 근신들을 잘 섬겨가지고 이 구해라. 이 칭찬해 주기를 너가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이날로 바로 팽 아대부 급 좌우 상해자하다. 아대부는 물론이고 좌우의 근신으로서 일찍이 아대부 좋다라고 칭찬한 사람들 모두 삶아 처형했더라. 이렇게 해서 바로 진위를 분별해서 모든 사실대로 극명하게 했더니, 어시의 군신이 송과야 군신들이 이제는 거짓말하면 이거 죽겠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막감식비하고 감히 그릇된 일을 꾸미지를 못하고 무진기정하니 그 실상대로 다 말하는데 힘을 쓰게 된 것입니다. 진실대로. 이것이 결과가 제국이 대치하여 제나라가 크게 다스려지면서 천하에 강성하게 됐더라.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두 사건이 제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라는 백성들도 잘해야 되지만 이와 같이 임금의 밝은 안목, 진위를 가려볼 수 있는 안목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보조를 살펴보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안석이 말하기를 제 사실은 제 마치 여기에 3년 불비불명과 같은 것인데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3년 동안 울지도 않은 새가 있었습니다 라는 고사와 같은 것이 연결짓기도 해요. 제2왕이 3년 동안 가문 불성사러니 3년 동안 실컷 술만 마시면서 불성사, 정사는 살피질 않았어요. 3년 동안 술만 마시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일조의 어느 날 하루아침에 팽아대부하여 아대부를 처벌하고 출병수 침지하여 병사를 출정시켜가지고 침략한 땅을 다시 수복하여 숲에 제후하다 마침내 제후의 패권을 누렸다. 바로 이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느냐. 인주는 임금이라 하는 것은 성능 분별 군자 소인 정상하야 첫 번째가 군자 소인의 실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비를 볼 줄 아는 안목. 이게 첫 번째가 안목, 두 번째가 결단, 제2과단. 분별하고 이것을 과단으로서 딱 성취하면 직병가사 일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직병, 군대를 동원하여 정벌을 하며 가히 하루 만에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임술에 이것은 남송 휘종 때 신하인 재상인 장준이가 아랜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칭찬하는 말과 모함하는 사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으면 간신히 득실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를 우리는 이 장준의 일에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완해 놓은 거예요. 신은 경자의 출사천협하여 출사천협이라가 이 천협 땅 사천 쪽 삼협지방으로 사신을 나갔다 이 소리예요. 거기로 벼슬을 나갔다가 출사천협이라가 횡조무방이러니 참 이런저런 무고와 비방을 제가 당하였었더니 러니 폐하 특강 진안하사 변명지하여 폐하께서 특별히 이런 서신을 내려주셔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변명해 줌을 입어서 사신일조 소설하니 신하라 하여금 하루아침에 제가 그 억울함을 모두 다 밝혀지고 풀게 되었으니 소설 하루아침에 사무소연이다. 제가 이제는 죽어도 두려울 바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상활 짐은 방 촉경 중원지사 하니 짐은 바야흐로 지금 경에게 중원의 일을 지금 맡기고자 하니 불가첩이 낭일 무방으로 가히 지난날에 남들로부터 무고와 모함을 당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과자에 외축하라. 지나치게 몸을 움츠려 들이지 말아라. 지나치게 스스로 몸을 움츠리지 말아라. 항, 회해지 레에 더군다나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나 칭찬한 말이 들려왔을 때 당고 기시라 마땅히 그 실상을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물며 제항공이 이제 이 일을 남송 때 인용한 거예요. 제항공이 바로 소위 봉직묵대부하고 직묵대부는 만호를 봉하여 주고 아대부는 삶아 죽여 가지고 죽였던 것은 바로 왜 그러느냐. 그랬던 바는 회불공은 자고소하니라. 이런 회담과 명예가 공정하지 못하게 시시비비가 만연한 것은 예로부터 이거 걱정거리였다. 사실은. 그래서 공자께서 여유 소외잔된
만약에 칭찬한 바 있다면 기우소시라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있는가를 내가 시험해보고 살펴본다. 좋은 일도 살펴보는데 항우회오와 하물며 회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이렇게 해서 내가 모든 것은 사실대로 살펴보려고 하니까 장준 너는 걱정하지 말고 정치를 마음껏 해라. 위축하지 말고. 그러자 장준이 말하기를 폐하 우회해지대에 폐하께서 이렇게 무고와 칭찬이 오는 즈음에 공유성이 여차하시니 바로 성상의 뜻을 굽이굽이 이렇게 유념하시기를 이와 같이 살펴주시니 군신지 행위로소이다. 저희 모든 신하들의 행복입니다. 라고. 바로 이것이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바로 임금이라 하는 것은 칭찬을 칭찬으로 듣지 말고 무고를 무고로 듣지 말고 사실을 파악하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정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덕망이에요.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도 어느 사람이 수치로만 모든 것을 평가했더니 창고에 쌀이 없는데도 쌀이 막 넘쳐난 것처럼 청와대에 보고했던 일이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허위적 과장된 모든 서류들, 이런 것이 사라지고 사실대로 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정치가 시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